의원님, 네. 다리 찬 것 같은데. 예. 다리 찬 것 같은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러게 예. 말입니다. 달은 이미 떠올랐고 네. 말씀처럼 다 찬 것 같고. 예. 예. 아니 세상에 뭐 지금 김건희 관련한 의혹 네. 지금 나온 건 중에 하나만 나와도 벌써 정권이 무너져도 10번은 무너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 이제 저기 뭐 김건희 씨의 육성이 담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나와야지 네. 뭐 꼭지가 따진다. 네. 그런 말씀하시길래 네.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으나 네. 지금의 언론의 이 태도나 이런 것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그렇지. 있다. 예. 예.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 가운데 뭐 100분의 1만 있었어도 네. 진작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계속 뭔가 예. 그 조건을 자꾸 다는 거예요. 예. 뭐 저기 무슨 백받는 동영상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이유를 달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비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조금 뭐랄까 면피용으로 그냥 뭐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식의 냄새만 아니 풍길 뿐이지. 그리고 또 그를 고발한 사람들을 뭐 함정 취재를 했다느니 이런 네, 식으로 네, 완전히 그 의미를 그 왜곡시키고 말이죠. 네. 예. 조선일보의 어저께 김광일 씨인가 그분이 무슨 뭐 신문은 정권의 편을 들지 않는다. 라는 말을 써서 스스로 조선일보가 신문이 아니라는 걸 인증하는 칼럼을 썼던데 조선일보 소속으로서 지금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어. 예. 사실상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생기는 일이고 아니 지금 정신 멀쩡하고 좀 어느 정도 사리분별 할 줄 아는 분들 중에 네. 김건희 씨가 국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또 지난 선거 때 가만히 있고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네. 목소리만 나오면 좋을 텐데 이거는 언론이 스스로를 굉장히 반성해야 될 일이지. 자기들이 이 사태에 참전하는 게 두려우니까 예. 이 핑계 저 구실을 앞세워서 그게 없으니까 나는 그 참여할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네, 그러니까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일단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언론들 예. 그 말하자면 기회주의 그 언론들 그 예. 군집이 있다면은 예.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 막 부딪히고 싸우는 그 이런 유튜브 기반의 언론들이 또 네. 따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참 너무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고발하신 분이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신데 그 JTBC가 이종호하고 예. 김건희 사이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거의 40번 가까운 그런 통화가 이루어진 걸로. 통화를 했다. 예. 그게 이제 JTBC에 보도가 됐는데 중앙일보는 지면에 그 기사가 안 나와요. JTBC는 그냥 몇 곡지로 저기 특종 네네. 보도를 했는데 네. 같은 회사 맞나 싶기도 하고.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놔야지 예. 뭐 한쪽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꼴이 우습고.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그리고 뭐야, 도대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일반 이제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으려면 네. 그리고 본인들이 뭐 유튜브 매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지 않는다. 네. 저게 언론인 것처럼 유사 언론으로 행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대에 진짜 언론으로서 구실을 하려면 이게 그때 당시에 6월 경에 우리 저기 함께 그 고발인에 참여했던 황희석 변호사 고발인 진술을 하러 가니까 네. 그 언저리에 이종호 김건희가 막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처음에 저희가 고발을 하고 나니까 네. 그 뒤로 계속 한동훈이가 카톡 주고받고 어쩌고 하면서 네.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예. 그다음에 고발 사주 사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일입니까, 그게? 고발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바로. 그러면 그거를 봐봐. 우리 시사에 이렇게 밝은 우리 김 박사님도 네. 김 목사님도 이거를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예. 사실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의 맥락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맥락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그럼요. 많습니다. 예. 그거를 언론이 할 수 있어야지 네.
나름 무슨 저널리즘의 역할이 있고 언론이 사회에 어떤 공기로서 작용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당연히 첫 꼭지는 그 시기에 네. 엄청나게 저기 한 게 나왔었다. 네. 그다음에 이종호는 그동안에 뭐 시집가는 후에는 나는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했다. 네. 그럼 그 장면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근데 김건희 씨는 그때만 바빴던 게 아니라 예. 그때 고발장 낸 직후에도 보면 윤석열 김건희의 행동은 고발 사주 건으로 이어진 흔적이 있다. 네. 그 이런 것들이 일련의 축으로 볼 때 네.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움직였는지가 그렇지. 드러난다. 예.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네. 바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다 몰라요. 야, 우리 이거 대한민국의 법치가 헌정 예. 질서가 이렇게 지금 형해화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말이죠. 뉴스를 그 매일 밤에 그렇게 저 종합 뉴스를 네.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 60에서 70%는 이제 출근하려고 파편적으로 그렇죠. 보시죠. 출근할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그거 한 줄 나오는 연합뉴스 그렇죠. 그것만 보고 뉴스의 소비를 다 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분들도 태반이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윤석열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고 해서 윤석열을 찍었을 가능성 또 어디서 또 이재명 대표 악마화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에이 이재명 그 사람은 안 되겠어. 뭐 내용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네. 지금 윤에 대한 지지율이 20% 3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 20% 예.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만큼 세상을 속이기가 어렵다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 그러면 너무 삶이 팍팍하고 또 그러면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예. 저거는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네. 저거 까매 아니야. 네. 그리고 자꾸 사고를 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김건희 건에 네네. 대한 뭐 대구 경북에서도 네. TV에 나올 때마다 정말 채널 돌리고 싶을 심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계시고 지금 소위 우리 저 한남동 김 박사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은 네. 무슨 상황에서도 어거지를 쓰면서 에이 지금 대통령이 그럴 리가 있냐, 네. 에이 김건희 여사가 그럴 리가 있냐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냥 야 들어봐봐 이래도 아니라고 할까요? 이거 외에는 용도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뭐 아는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아니 뭐 그런 인간들 보면은 뭐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이나 뭐 이쪽에 있는 정치인들 뭐 육성을 들어야 합니까? 뭐 그러니까요. 실제로 액션이 있는 동영상을 봐야 합니까? 그냥 의혹만 제기해도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 개새끼들. 의혹 정도가 아니라 망상도 많아요. 그렇지. 거의 그 사람들 생각의 네. 세계에서는 네. 김용민 목사 같은 분들은 거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지. 아유.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너무 욕을 많이 들어 처먹다 보니까 그 욕 먹는 것도 예. 그 어떤 그 비난을 듣는 것도 마일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